네, 안녕하세요. 땅짚고 틱톡입니다. 오늘은 이광수 미래셋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광수 위원님은 이 건설회사 출신이시고 또 최근에는 이른바 여의도 학파로 불리는 여의도 증권가 애널리스트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이신데요. 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말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었던 이 서울 집값이 올해 7월, 8월쯤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6, 7월에 저희가 주목해서 올해 1분기하고 다른 변화 한 가지는 거래량이 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건 수요가 회복했다는 거고요. 최근에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요가 왜 증가했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어쨌든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상승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로또만 양산할 뿐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을 위축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전망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한번 현재나 과거 최근의 상황을 한번 분석하시면 전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최근 2017년, 18년 그리고 올해 지금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는 건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됐다.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한 7만 7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37% 정도가 2015년 이후, 즉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래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언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나요? 결국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거죠. 잘 살펴보시면 주변에 많이 오른 아파트를 잘 보세요. 지역을 한번 보세요.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대부분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공사 중인 데가 많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매시주택도 증가하고 투자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결국에는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수요가 줄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보다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이 노후 아파트인데 개발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재건축이 많아지니까. 저 집도 개발하니까 재건축하니까 나도 되겠지.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서 가장 최근에 급등한 지역이 개포인데요. 개포를 잘 보시면 재건축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 기대감이 많아지면서 집의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또는 투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을 올린 이유였죠. 그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 수요가 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 재건축 기대감이 없어지면 투자 수요가 줄게 되고 수요가 줄면 당연히 집값이 하락하는 게 맞는 거죠. 또 이제 무주택자분들 경우에는 최근에 전세가 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인다 이런 점에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인데도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잘 살펴보시면 절대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보다 최근에 많이 추세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한 상황에서 일부 가격 변동이 있어서 퍼센트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이지 추세적으로 절대 가격이 과거처럼 크게 오르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서울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서 서울과 비서울 간의 가격이 양극화되는 현상, 앞으로도 지속이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재건축도 진행 잘 안 되고 뭐 그런 어떤 규제들도 더욱더 강화되기 시작하면 투자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굳이 서울에 와서 투자할 필요 없으면 사실 서울의 투자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 말씀 정리하면 이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집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사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분기에 서울의 집값이 막 많이 빠진데 30% 이상씩 빠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집을 사람들이 안 사세요. 네. 그러시다가 최근에 또 집값이 오른다니까 막 또 급한 마음에 집을 막 사세요. 심지어 요즘 마이너스 대출 받고 전세 보증 대출 받고 이러면서 집을 사시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급한 마음에 집을 사시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뭐 2달간 이렇게 집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주목할 거는 8월에 들어서 갑자기 또 거래량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집을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실거주자든 투자 목적이시건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관망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상향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변동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장기라는 건 저는 사실 어떤 기간이 장기일지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그런 어떤 변곡점을 그리고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네. 장기에는 모두 죽고 없는데 이게 케인스가 한 말인데 너무 장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기대하거나 우려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현재의 변화들 잘 읽으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적은지 이런 관점에서 내 집을 사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지금은 집을 살 때는 아니다. 좀 변화를 지켜보면서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